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3일 야간 밀증시 점검하겠습니다. 네,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2%, 네, 예상치를 따라서 시장이 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0.1%나 예상치를 벗어나면서 시장이 발작을 하고 있네요. 시장 예상치는 8.1%였는데요. 8.2%가 나오면서 다우 산업지수와 나스닥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상치는 8.1이었고 실제 지수가 8.2가 나왔는데 시장이 발작을 한다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요? 과연 정말 CPI 지수가 이렇게 증시를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지표였나요? 과거에 CPI 지수를 이렇게까지 우리가 신경 써서 봤던 적이 있었던가요? 없었거든요. 근데 이 CPI 지수가 바로미터가 되는 게 이제 미국 금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바로 금리 상승, 제롬 파월 의장은 보세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8.2%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빅 스텝을, 자이언트 스텝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겠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존이 6%, 네, 엔비디아 또 5%, 기술주들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성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급성장했기 때문에 나스닥 종목들이 이 기업들이 멀티플이 너무나 높았죠. 거품이 너무 끼었는데 이제 거품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계속 미증시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예, 나스닥 지수가 이제 지금까지 올라갔던 나스닥 지수가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패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분기 말 4분기까지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계속 해드렸는데 그 현실이 생각보다 더 빨리 와버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3분기 실적 발표 나는 11월쯤 되면 시장이 발작할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 지금 9월 말부터 발작을 하기 시작해서 10월 초 기술적 반등 한 번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지금 내려꽂고 있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저도 제가 생각은 했으나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줄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저의 예상이 이렇게까지 급격히 빠르게 찾아올지는 몰랐는데 저도 당황스럽고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중간에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과정을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저점이 붕괴되고 폭락이 나오는 이제 헤드앤숄더형 어깨에서 쏟아지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쏟아지는 그런 국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지표가 너무 웃기죠. 겨우 0.1%의 차이가 이렇게 증시를 끌어내린단 말인가. 예, 그게 너무나도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순히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이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거품이 끼었기 때문에 그렇다. 미증시는 거의 PR 30배 넘는 종목들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 종목들은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종목들은 진짜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종목은 PR이 뭐 2배, 5배, 7배, 10배 이런 기업들도 폭락을 하니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예, 어쨌든 우리나라도 0.5% 이제 빅스텝을 했고 이제 미국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나마 긴축 통화 정책 어떤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표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완전히 묻혀버리는 이 CPI 지표 때문에 묻혀버리는 그런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테슬라 주가가 급락한 출발한 이후에 지금 이제 양봉으로 그래도 그나마 조금 반등이 나오네요. 어차피 주가가 그동안 빠져 있었고 그 빠진 것에 대해서 CPI 지표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발작할 정도인가 라고 봤을 때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라는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면 영국 지수도 지금 고점 대비 겨우 12%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지금 코스닥은 40% 빠졌으니까 패닉인 거죠. 나스닥 지금 38%네.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거의 코스피 코스닥하고 같이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이 거의 50%, 60%, 70%, 80% 빠져 있으니까요.
예, 비슷한 것 같고요. 아직도 근데 문제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테슬라 이런 기업들은 PER이 뭐 3, 40배가 넘으니까요. 너무 많이 올라간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과거의 이 지수, 예. 지금 2000년부터 시작해서 1000에서 16,000, 16배가 올라가 버린 나스닥.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까지 빠질 필요가 없거든요. 우린 이렇게 큰 죄를 안 지었거든요. 겨우 650입니다. 겨우 650이고 코스피도 겨우 이제 2000입니다. 뭐 2만도 아니고요. 겨우 2000에서 2100입니다. 지금 10년 내내 2008년부터 2000이었는데 지금 2100이고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혼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잘못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예. 10년 전만 보더라도 2010년만 하더라도 4천인데 지금 2배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잘못을 안 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요. 너무나도 건전하고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많이였잖아요. 지금 28,000입니다. 3배 올라갔습니다. 미국 증시는. 근데 우리는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얻어맞을까요? 10년 전에 2000이었어요. 2100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상승이 없었는데 떨어질 때는 왜 이렇게 하락을 할까요? 이제 이 문제를 정부에서는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의 주식시장의 어떤 문제점을 심각하게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당파 싸움하고 있고 누가 잘났네 지금도 아직도 북한 얘기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지금 뭐 김일성 얘기가 웬 말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김일성이 나오고 친일파가 나오고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헐뜯고 있습니다. 너는 친일파냐 아니냐. 지금 미래를 가야 되는데 미래를 걸어가야 되는데 현재 현안도 해결을 못하고 앞으로의 먹거리도 못 만들어내고 그저 과거에 짓밟혀서 서로의 트집 흠집만 붙잡아가지고 꼬투리만 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조선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굉장히 후진화된 정말 심각한 대한민국 정치사를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으십니다. 안타깝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또 미증시가 이렇게 폭락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더 큰 폭락이 또 이루어지겠죠. 내일 또 아침에 장 열리면 금요일입니다. 옵션 만기도 지났어요. 오늘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매를 맞은 것 같기도 합니다. 코스피가 2%, 2.9%, 죄송합니다. 코스피가 1.8%, 코스닥이 2.9% 떨어졌으니까요. 지금 현재 다우 산업지수 빠진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1번 타자로 항상 늘 매를 먼저 맞고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미국 빠지면 우리는 또 한 대 더 맞습니다. 우리는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작하기 전에도 맞고 시작 끝나고도 또 맞습니다. 안타깝죠.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지정학적, 지리적 위치가 그렇게 끼었습니다. 미국 옆에서 맞고, 미국이 안 좋으면 미국이 안 좋다고 맞고, 일본이 안 좋으면 일본이 또 뭐 수출 안 한다고 또 맞고, 중국은 중국대로 또 안 된다고 사드 때문에 또 얻어맞고, 이거는 뭐 완전히 샌드위치가 아니고, 뭐 삼두이치인지, 뭐 완전히 고래 싸움도 아니고요.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완전히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도 늘 주식시장에서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늘 잃은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돈을 번 사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작년 여름에 코스피 3,000일 때 전 주식을 다 팔고 동남아로 해외 완전히 한 6개월 나갔다 오겠다고 한 지인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팔았어요. 몇십억 자산가였는데요. 부자는 역시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다 팔고 나갔습니다. 싹 다 팔고 나갔어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지금 최대한 현금 비중은 늘 얘기 드렸다시피 많이 확보해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확보해둔 상태고 여러분들께도 계속 현금 비중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늘 한 번도 빠짐없이 기본은 10% 그냥 주식 시장에 있는 한 현금 비중 10%는 마치 그냥 나의 어떤 기둥, 나의 보석처럼, 나의 근본처럼 10%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기고 지고 주식시장 좋고 나쁘고 모든 상황을 떠나서 내 10%의 현금은 그냥
준비 자세이다. 예. 그게 있어야지 마음의 심리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절대적인 패배자는 누구죠? 신용. 예. 신용 2.5배, 막 3배 지르고 주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일으켜서 막 투자한 사람들은 벌어도 버는 게 아닙니다. 벌면 왜 벌어도 버는 게 아니냐면 벌 때는 2배, 3배로 속도로 벌기 때문에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10배, 20배 수익 날 것 같거든요. 만원짜리 주식이 2만원만 돼도 3배, 4배 수익이 나버리니까 10%, 20% 수익 날 때 30%, 40% 수익 나기 때문에 못 팝니다. 못 팔아요. 못 팝니다. 수익을 실현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그 신용을 끌고 가다가 지금까지 와서 이제 반토막이 나고 깡통 계좌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정말 전문 투자자, 냉철한 인간 10명 중에 1명은 신용을 잘 거래해서 수익 나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늘 대부분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80% 이상이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바이죠. 예. 어쨌든 그 20%, 3천 이상에서 주식을 팔고 나온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종목을 고르고 있겠죠. 어떤 기업을 사야 될지, 앞으로 주도주가 뭐가 될지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또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시장은 늘 먼저 맞고 끝나고 또 맞지만 그 또 맞고 나서 또 맞고 다시 정상이 되었을 때는 그 학생이 제일 훌륭한 학생이었다. 늘 전교 1등 하던 학생이었다. 시작할 때 맞고 끝나고 맞고 다 맞았는데도 말도 없이 참고 기다립니다. 예, 또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대를 가고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를, 삼성전자를 전 세계의 기업으로 만들어 놓는 주역이 되는 거죠. 비록 우리나라 증시는 20년간 2000포인트에서 제자리 걸음했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세계적인 지위를 넓혀가고 영업이익 배출액은 급증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삼성전자, 현대차의 주가는 거기서 거기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은 뭐 10배 이상 성장했고요. 예, 현금 유보율, 자산 총계, 부채 비율은 급격히 떨어지면서 엄청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예. 비록 우리 인간이, 우리 심리가, 우리 마음이 너무 무섭고 너무나도 극도로 감정적으로 휩싸여서 비성적인 행보를 보이긴 했지만,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처참하게 이용하고 유린하고 돈을 빨대를 꽂아서 다 쪽쪽 빨아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거기서 살아남는 자들은 반드시 현명하게 잘 투자한 사람들은 또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주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시장은 잃을 것도 많은 시장이지만 먹을 것도 많은 시장입니다. 지금 뭐 싱가포르 국부펀드, 뭐 노르웨이 연기금, 전 세계 연기금들이 우리나라 주시장을 조금씩 야금야금 사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현명한 투자자, 저평가된 기업을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 주시장을 던지고 나가버린다면 정말 영원히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패배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주식을 사느냐 파느냐 그 판단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 앞으로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나라 주시장은 패닉스럽게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우리는 더 빠질 수 있는 거죠. 금리가 또 올라가면 또 빠질 수 있겠죠. 뭐 2000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뷰를 봐야 된다? 매수의 관점으로. 이제 아무도 쳐다도 보지 않고 넉마같이 저 시장통에 저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그런 주식들이 즐비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식에 대한 눈을 뜨고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 온 겁니다. 예. 그 구간이 왔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릎은 지났습니다. 지금 정강이뼈 정도 온 것 같고요. 복숭아뼈를 지나고 있는 것인지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릎 이하인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무릎 이하에서 정강이뼈, 복숭아뼈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6개월일지 1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고,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가지지 못한 부를, 앞으로 10년 동안 벌지 못했던 부를, 앞으로 10년 동안 가질 수 없는 부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 수 없는 그런 돈을 이제 앞으로 1년 정도 열심히 잘 보고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10년 벌 돈을 1년 2년 만에 벌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지금 손실 나신 분들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지금 손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현금을 만들어 두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을 만드세요. 현금을 만드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현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실패했던 주식 투자를 성공으로 역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증시가 그나마 다행히 조금 회복하고 있네요. 그렇죠. CPI 지수가 겨우 0.1% 예상치보다 상했다고 나스닥 지수가 3%까지 떨어질 필요까지는 없겠죠. 이제 정신을 조금 차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했나 싶겠죠. 미국 투자자들도 바보가 아닌데 우리나라 경기가 이렇게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구직자 수들은 너무나도 구직자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주택 경기 지표라든지 모든 지표들이 좋은데 단순히 CPI 지수가 0.1% 예상치보다 높아졌다고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이 망가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발 좀 사주십시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은 제발 정신을 좀 차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작년에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절대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단언을 했습니다. 확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하시고 금리를 올릴 때 좀 고려를 하십시오. 너무 이렇게 0.75씩 계속 올리지 마시고 0.5로 한번 갑시다. 이번에는 너무 0.75를 이렇게 계속 가는 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영국 독일 지수도 장중에 플러스 한 1% 정도 가다가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영국도 완전히 뒤집어졌고요. 유럽도 괜찮아지다가 완전히 뒤집어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더 빠져나갈지 앞으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우려한 것처럼 이 말도 안 되는 PER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계속 거침없이 하락 붕괴 만선마저도 무너질지 두렵습니다. 저도 과거에도 많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거의 진짜 금리까지 0.75 올려버리면 무너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 돼버리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주가는 조정을 많이 받았고 미국 기업은 견실하고 앞으로 그 높은 PER을 실적으로 커버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는 3분기 실적이 4분기 실적이 그 커버치에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제 다시 한번 많이 무너지는 그런 국면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갭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다행히 그래도 양봉을 달고 올라오는데 요대로 1300선까지. 근데 이게 문제는 늘 제가 과거 코스피에서도 한번 얘기했듯이 극성의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억이 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가 당시에 제가 여기서 2300선이 지지선이라고 했는데 이 2300선이 이제 지지선이 되면서 얘를 지지하지 못하고 갭 하락 붕괴되면서 제가 이 지지선은 저항선으로 바뀐다고 얘기 드렸죠. 예. 절대적인 저항선이 되면서 결국 2300을 돌파하지 못하고 코스피가 꺾어졌습니다.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지지했던 이 지지선이 이 710 거의 700선이 무너지자 이 7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저항을 맞고 다시 꺾여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말 대한민국 증시는 정말 지옥을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 강력했던 지지선 라인이 이 만선이 이 라인이 오늘 굉장히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이제는 미국 증시는 이 오늘 갭 이 공간이 메워지는 것이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또 꺾여 나가는 N자형 하락 파동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안타까운 힘들 수밖에 없는 예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지옥불과 같은 주식시장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를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죠. 제가 그냥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요. 저는 자꾸 상상을 하니까 과거에 봤던 수많은 주식시장의 아픔들을 봤으니까. 네,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 안타깝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인 이동평균선의 흐름이 어떤 곳이든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역배열이죠. 바로 역배열이 이격되기 시작하면 그 이격도가 점점 커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들도 개별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느꼈겠지만 역배열 이후에 주가가 급격히 추가 하락하면서 투매가 나오면서 쏟아져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본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지금 나스닥이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 여기서 더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든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든지 단기적으로 투매가 나오고 어느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L자형 지지 아니면 쌍바닥, 쓰리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주식을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서 현금을 축적해 두고 최소한 쌍바닥 이상에서 쓰리바닥이 나와준다면 너무나도 다행일 것 같고요. 뭐 이런 거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격도가 벌어지기 시작하자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점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이런 모습이 미국 증시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스타트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국면일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저를 잠을 못 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격도가 이제 역배열이 완성이 되어서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과거에 이런 국면에서 정배열에서 오버슈팅이 나온 것처럼 삼성전자, 현대차가 갑자기 지난번 주식시장에서 이런 오버슈팅이 나왔던 카카오가 여기서 미친 오버슈팅이 여기서 엄청나게 나왔었죠. 엄청난 오버슈팅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 이 국면에서 도대체 뭐야? 왜 오르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친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지금 언더슈팅이 엄청나게 나왔죠. 카카오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애플카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애플카는 저는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난 오버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떤 차트라기보다는 기관들도 그런 어떤 투기적인 흐름, 투기적인 기술적인 모습을 개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뻥튀기를 시켜서 팔아먹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나스닥도 여기서 이제 그만 빠지겠지 생각했는데 여기서 언더슈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게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지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저점이네 하고 막 미친듯이 테슬라를 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테슬라도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빠지듯이 테슬라도 끊임없는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동안 끊임없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상승할 때는 이유를 안 찾으셨잖아요. 그냥 좋다는 얘기밖에 못 들으셨잖아요. 근데 하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할 때는 그 끝모를 추락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 저점이 테슬라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테슬라도 드디어 저점이 이제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이제 $200는 영원히 오지 않는 그런 가격대로 곤두박질칠 수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제 쳐다도 보시면 안 된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정리하시고 현금 갖고 있다가 달러화로 원화 환전하면 그 손실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큰 다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괜히 드리는 바가 아닙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겠죠. 애플도 25% 빠졌으니까 환율이 20% 올랐으면 애플로 물린 게 없다. 그러면 애플에서는 손 털고 나오시는 게 지금 오히려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고요. 저의 생각은 그러하다. 그러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아무리 미국 기업이라도 아무리 테슬라를 하더라도 애플을 구글, 아마존을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 이 공포심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내 돈이 손실되고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 버리면 투자자들이 주식에서 투자한 손실을 굳이 감당해 나가면서 여기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돈이 있는데 5% 이자를 주는데 굳이 애플을 들어가서 여기서 5% 먹냐 마냐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그 자금들이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계속 들어가지 않고 주식시장으로 맴돌지 않고 자꾸 채권시장이라든지 은행 예금 시장으로 돈이 M2, M3가 그쪽으로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게 어떤 돈의 흐름입니다. 물이 산에서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것 같은 이치인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자꾸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현금을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서 주식시장이 떨어져서 극도로 떨어졌을 때 그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전략,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지금 방송을 또 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네요.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극도의 이 지표, 이 주시장의 움직임이 정말 여러분들과 저를 밤에 편하게 잠을 못 자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우 산업지수 미국 주 종목들은 그래도 나스닥만큼 폭락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나스닥 쪽이고요. 그래도 제 생각들이 틀리고 절대 맞지 않고 앞으로 제가 욕을 처먹는 한이 있어도 정말 주시장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 다 틀렸으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잘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웃는 거는 주시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그러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돈을 예금을 넣어두면 지금 거의 이제 우리나라 저축은행 예금리가 5.15%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신규 자금이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거 5.1% 은행 이자 주는데 돈을 글로 가느냐 주식으로 가느냐 고민하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은행으로 그냥 계속 가버린다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 수요가 줄어드는, 아파트도 마찬가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은행 이자 지금 7% 8% 내가면서 아파트 값 떨어지는 거 보려고 내가 미친 짓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 자꾸 주식은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은행 이자 안 받고 이자 내가면서 신용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건 아파트는 신용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집값이 10억, 20억 하니까 현금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값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은 속도가 아파트의 한 3배, 4배 빠른 속도를 움직이죠. 그래서 한 시간도 선행지수로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빠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이제 후행해서 따라오고 있지만, 항공모함처럼 한번 방향을 틀면 그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방향을 다시 돌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부동산이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희 이런 쓸데없는 고민들과 쓸데없는 이런 걱정들이 사라지는 그 날이 올 때까지는 계속 방송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단 한 분이라도 저의 어떤 그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절대적으로 제 의견이 맞다라고 얘기 드릴 수 없고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으로 참고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말, 주변 사람들의 조언, 그리고 본인 스스로 다양한 어떤 경제서적, 경영서적, 주식 관련 서적, 철학서적, 인문학서적들을 읽으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사랑하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